에파쿠팜 첨농양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3강으로서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핵심 정리 제3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강에서부터 제20강까지의 내용 중 양성교재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핵심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5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활동 Futuristic Activity, 즉 교육기관의 설립 이념과 목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그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기획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요구 측정 및 요구 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 기획은 이에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에는 첫 번째, 지역사회 분석, 두 번째, 운영기관 분석, 세 번째, 사회적 추세 분석,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상황 분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 체험 자원 분석, 두 번째, 감성 체험 자원 분석, 세 번째, 인지 체험 자원 분석, 네 번째, 행동 체험 자원 분석, 다섯 번째, 관계 체험 자원 분석. 이렇게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상황 분석에는 5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당사자 분석입니다. 첫 번째, 우선 수요가 많은 대상자 순으로 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 대상자의 나이대와 치유 문제 및 요구와 관련된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 치유농업의 대상은 초기 단계에서는 비장애, 비질환 대상을 주 고객으로 한 예방형을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와 질환을 가진 대상을 고객으로 한 치료 및 재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치유되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인식을 용이하고 명확하기 위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완료 후 최소 2회, 즉 2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분석입니다. 첫 번째, 주 대상자 및 확장 가능 대상자 파악, 주 대상자의 나이대와 특징, 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치유 문제 파악,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완료 후 최소 2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잠재적 고객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 요구를 정확히 측정하고, 세 번째, 실현 가능한 요구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목표가 환경 맥락의 변화 추세 및 프로그램 제공기관이나 후원단체 등의 이념이나
방향과 일관되도록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의 적절한 규모와 범위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시적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의 진술 원칙입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진실 원칙에는 크게 to, by, for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to는 즉 뭐뭐를 하려고 하는 것, by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 for는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일단 해석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즉 to achieve specific objectives가 되겠습니다. by는 제공될 프로그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providing programs입니다. 즉 뭐뭐를 가지고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for입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학습자입니다. 즉 identified learners,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기법입니다. 교수기법에는 개인학습, 소집단 학습, 대집단 학습, 온라인 학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학습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개인학습은 자기주도 학습, 도제제도, 멘토링, 코칭, 컴퓨터 지원 교수법, 상담, 프로그램 학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집단 학습입니다. 소집단 학습에는 강좌, 위원회, 토의집단, 실험집단, 세미나, 워크숍, 태스크포스 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대집단 학습입니다. 대집단 학습에는 학술대회, 컨벤션, 포럼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는 통신학습, 위성학습, 화상학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구성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 초안 작성, 두 번째, 자원 활용 정도, 체험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세 번째,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 강화, 네 번째, 시나리오 작성, 다섯 번째, 대상자 특징 및 수준에 따른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할 때 8개 단계에서 일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포함해야 될 항목으로는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파악, 두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화, 세 번째, 치유농업 자원 파악 및 확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계획 단계에서의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 계획 단계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도 과정 중 계획 단계에서도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 중 안내 및 실행 단계입니다. 안내 및 실행 단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안내,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침,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안전관리,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사항 파악과 점검 및 대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및 실행 단계에도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는 목표 달성 평가, 그리고 상황 평가, 그리고 기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는
목표 달성도 평가해야 하고 상황도 평가해야 하고 기술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핵심 자원입니다. 치유농업 핵심 자원에는 식물자원, 동물 곤충 자원, 농촌 환경 문화 자원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물 자원에는 농작물, 원예작물, 다음 두 번째 동물 곤충, 얘는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으로 농촌 환경 문화 자원, 이 농촌 환경 문화 자원에는 생산품, 역사 문화, 공동체, 농업 유산 등의 유무형적 자원 및 이를 활용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 환경 문화 자원에는 소경관, 중경관, 대경관, 일시적 경관으로 크게 네 가지로 또 대별할 수가 있는데, 소경관으로는 마을숲, 간판, 돌담, 개별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중경관입니다. 중경관으로는 도로, 하천, 마을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경관입니다. 대경관으로는 높은 곳에서의 조망점, 즉 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 경관, 일시적 경관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관하고 석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내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내시설의 종류에는 실내 교육장, 실내 체험실, 생산 및 가공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내 교육장에는 각종 교육시설이 포함되고, 실내 체험실에는 육묘장, 온실 등이 포함되고, 또한 식물 자원을 활용한 방향육 체험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체험실에는 요리, 창작활동 체험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생산 및 가공실입니다. 생산 및 가공실에는 목공예 공작실, 건조 및 착즙 가공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으로는 교육생 1인당 2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칠판, 교탁, 책상, 걸상 등을 확보해야 하고, 책상면의 조도는 400룩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조도는 제가 지난 강좌에서 300룩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400룩스로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상면의 조도는 300룩스가 아니라 4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방송설비 구비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파손, 부식 및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바닥, 벽면, 천정 등 실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이나 특히 악취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내시설 기능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내시설의 기능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보 제공하고 두 번째 행동 통제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해당 시설로는 입구 안내판, 주변 안내 지도, 이정표, 안내 팜플렛, 그리고 일정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보 제공에 해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동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주차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주차 표지판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필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행동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또한 안전수칙입니다. 다음 행동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입장을 제한하는 안내판에 나이를 제한하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치유경관 및 자연친화시설입니다. 치유경관은 크게 자연경관, 생활경관, 생산경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경관에는 해당 시설이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가 포함되겠고, 또한 연못, 저수지, 하천, 계곡 등이 포함되겠고, 또한 숲, 초지 등이 포함되며 동굴이 자연경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생활경관입니다. 생활경관의 해당 시설은 주택, 담장, 도로, 역사문화시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생산경관에는 논, 밭, 수로, 그 물길이죠, 농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장 설비하고 시설하고는 구분이 갑니다. 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 및 주차공간 구비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혼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식당의 구비 조건입니다. 물론 급식 혹은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식 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장에는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니까 이 면적하고는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리기구, 배식설비, 식탁, 의자 등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저 등의 취식기구는 위생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 공간 및 교육농장 진입로의 구비 조건입니다. 우선 한 개 학급 인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이 접근 가능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3강으로서 2급 치유농업사 시험 핵심 정리 제3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강에서부터 20강까지의 내용 중 양성 교재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핵심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에파쿠팜 점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